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유은지입니다. 오늘 제 인생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달콤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웃음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학창시절부터 서로를 사랑했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온화한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부드러운 향기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몇 년 후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하셨습니다. 우리 새엄마는 사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새엄마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너무 좋았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계모와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는 배신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가 친구의 남편과 다시 결혼했는데 다들 우스꽝스럽게 들으셨겠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새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녀에게 장난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녀를 존댓말로 부르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그럴 때마다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여러 번 위협하고 때렸는데 구타를 당할 때마다 더욱더 아버지를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저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아주 잘 대해줬고 항상 관대함과 온유함으로 돌봤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아기를 더 낳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한 이후로 새엄마는 아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나 역시 처음 생리할 때 많은 사람과 비슷하고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계셨던 새엄마는 몸매 관리법을 꼼꼼히 가르쳐 주셨고 조용히 빨래와 더러운 침대 가드를 세탁해 주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새엄마는 제가 위험에 처할까봐 안쪽에 나를 놓아두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학교 가는 길에 저를 데리러 올 때 그녀는 제가 젖지 않도록 항상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고 그녀의 어깨에는 항상 빗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저를 항상 상냥한 목소리로 딸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딸처럼 저를 사랑했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녀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와 결혼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다른 남자들과 결혼할 수 있었지만 제 어머니를 배신하기로 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23살 때 처음으로 새엄마가 저를 위해 우는 거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 분은 매우 행복해했고 그들은 저에게 더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한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석사 학위를 위해 계속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제게 여러 번 조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유학 1년이 금방 지나갈 거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당시 그녀의 조언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모가 내 엄마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말할 권리도 없어!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새엄마가 눈물을 흘리기 전에 제게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서는 그 후로부터 더 이상 저에게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날 비밀리에 좋아했던 그 남자와 저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좋은 월급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외국에서 유학을 했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한 달 전에 결혼했는데 가족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에 그녀는 저와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제 옆에 놓고 우리 셋이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중에 부모님이 결혼 선물을 하셨을 때 어머니도 와서 작은 선물 상자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것을 바로 열지 말고 시댁에 가면 그것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가 준 보석함을 열었는데 안에는 목걸이와 금팔찌 그리고 2개의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편지는 아주 오래되어 보였고 다른 편지는 아주 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래된 편지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옛날 편지에서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글씨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매우 짧았습니다. 미수가 나 대신 은지의 엄마가 되어줘. 내가 엄마가 되어준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지를 너에게 넘겨줄 때만 나는 안심할 수 있어. 착한 아이라서 널 꼭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고 저는 당황했고 갑자기 눈이 매워졌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새로운 편지를 읽었습니다. 결혼식 직전 그녀가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우리 사랑하는 딸 은지야. 너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직접 보는 이모는 행복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참 날 많이 미워했어. 그렇지. 항상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하는 것처럼 은지를 사랑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더 일찍 진실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모는 내가 진실을 알면 책임감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거짓 사랑을 하는 것이 나를 더 괴롭힐 것 같았어. 앞으로 우리 은지 더 행복해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은지를 지켜줄게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은 갑자기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녀에게 빨리 달려가서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저를 비난하지 않고 그 상처를 견뎌냈고 저는 자라기를 거부하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물론 새어머니를 안고 사과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저에게 엄마가 1명, 계모가 1명뿐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지금은 모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바보처럼 행동해 왔지만 이제 저는 변할 것입니다. 저는 효도하고 어머니가 지난 몇 년 동안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의 달콤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